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태비쌤입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포트 코리아에서 약 3년간 근무했던 로이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박수!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지상 직원들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그 업무들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잘 알려주실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이제 지상직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제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김포, 인천까지. 그리고 외항사를 위주로 이제 지상 조업을 하는 스위스포트 코리아와 샤프 에비에이션 K 이렇게 또 채용이 떴죠. 보통 이제 지상 직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들이 있다면 이제 제가 바로 떠오르는 건 체크인 업무, 게이트 업무, 그 다음에 배기지, 수화물 업무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하나씩 좀 상세히 알려주면 어떨까요? 우선 체크인 카운터는 지상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예뻐 보이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특히 국제선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승객의 국적에 따라서 어떤 국가로 가는지 그것에 따라 모든 입국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은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하고 실수 없이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니까 아는 사실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도 있어야 되고 또 레이오버 하는 경우에는 그 레이오버를 하는 동안의 어떤 체류증 뭐 이런 것들도 직접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라고 하면 이거 좀 큰 컴플레인 돌아올 수도 있고 컴플레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지상직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워드입니다. 갔다가 입국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기내에서 인하드 고객 이렇게 하면 그 고객 근처에 좀 가기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컴플레인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이제 회사 측에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빠르게 수속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빠른 스크린 이렇게 좀 빠르게 탁 파악하고 꼼꼼하게 그 정보 누락 없이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정해진 뭐 입국 규정, 국가별 어떤 사항들 잘 체크해서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이런 업무 경험 혹은 비슷한 유사 경험이 있다면 자소서나 면접에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게이트 업무인데요. 게이트는 이제 보면 이제 승객들이 들어갈 때 보딩 패스를 찍고 확인하는 그 업무 그리고 또 휠체어 승객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 도와드리는 업무 떠오르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게이트를 떠올리시게 되면 탑승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될 텐데 우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항공 보안입니다. 이 탑승객이 실제로 탑승하는 승객이 맞는지 그리고 해당 편명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탑승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또 실수가 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셔야 하는 승객이 뭐 중국을 간다거나 이런 그런 기사가 떴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항공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 직원은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체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게이트 업무도 그렇고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빠른 그 티켓 위에 있는 그 정보를 빠르게 스캔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사실 기계가 스캔을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티켓을 직접 이 지상 직원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탑승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실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 들어와서 승무원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외항사는 안 그렇거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다른 비행기에 탑승해서 테러의 위험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고 기내에서도 보딩 업무에서 이 티켓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편명, 날짜, 성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권과 일치해야 하고 여권에 있는 사진과 승객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달라 보이는 사람 어떡해요? 정말 어려운데 간혹 좀 심하게 튜닝을 하시거나 사진과 굉장히 다르신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 많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승객들이 있을까요? 우선 탑승을 하시거나 하기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대표적인 승객의 종류가 이제 휠체어 승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승객분, 그리고 뭐 비동반 소아,
비동반 소화라고 하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여행을 가는 승객을 말합니다. VIP가 되실 수가 있고 또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죠. 뭐 항공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 80세 이상이면 이제 노인 고객이라고 해서 지상 직원이 직접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또 입국도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어린아이를 성인 혼자 2명, 3명 이렇게 많이 대가족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지상 직원이 도와주고 기내 승무원들도 직접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의 팔, 손, 다리, 눈 이런 것이 되어드린 경험이 있다면 지상 직원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간혹 범죄자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그 경찰 쪽 관계자분들과 함께 게이트로 오시는데 실제로 수갑도 차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승객분들께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탑승을 하고 맞아, 제일 뒤에 나중에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배기지 수화물 업무일 것 같은데, 배기지 클레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클레임이 굉장히 많고 컴플레인, 굉장히 이제 승객들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싼 캐리어, 리모아 이런 거 끌키거나 이러면 돌아버리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있는 물품도 막 깨지고 바뀌고 막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들을 또 하게 되나요? 수화물 부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수화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에게 컨택을 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요. 그 수화물을 찾는 캐러솔이라고 하죠. 그 구역으로 가면 이제 직원들이 데스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부서이긴 한데, 그러니까 욕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승객과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불만이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신입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겁을 내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상 직원 업무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 좀 본의 아니게 욕을 들어먹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른데 여기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고요. 비행기 딜레이, 항공 정비 결함, 지상 직원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수화물 클레임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어떤 환경, 또 다른 동료, 어떤 매뉴얼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만을 받고 이를 해결해 본 경험, 저는 또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뭐 항공사마다 뭐 이름을 다르게 지칭할 수 있지만 이제 로드 컨트롤 그리고 플라이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또 어떤 업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이 업무는 여객 서비스만의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화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는 여객기에도 밑에 저희가 보낸 짐이 실리게 그쵸? 되고 또 화물이 또 따로 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업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로드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런 화물들을 웨이트 밸런스에 잘 맞게 적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지상 직원분께서 체크인할 때 좌석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주시거든요.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몰리게 되면 이제 유류를 이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게 되고 또 어떤 바람에 크게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객실 패센저 이제 밸런스도 맞추고 로드 밸런스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기를 운항함에 있어서 그러면 플라이트 플랜이라고 하죠. 항공기를 어떤 경로로 운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화물이 실렸고 혹시나 또 위험물 같은 게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도 이제 기장님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업무를 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인 업무를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 여러 역할들을 멀티플레이어로서 해봐서 빠르게 숙지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습득했던 경험은 지상 직원의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플라이트 오퍼레이션. 자, 이 부분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플라이트 오퍼레이션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로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면 플라이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우선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고 다시 이륙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준비하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뭐 케이터링이라고 하죠. 기내식을 뭐 탑재한다라든지 그리고 면세품도 굉장히 많이 탑재하게 되죠. 이런 업무들을 이제 직접 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조율을 해서 중간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하나요? 어떤가요? 일단 직접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케이터링 회사 직원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청소 같은 기내 청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체가 또 보통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들을 감독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고 실제로 또 짐을 실른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지상 조업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이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매니저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 뭐 작은 카페든 어떤 식당이든 레스토랑이든 이런 경험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흔히 정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말 근무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또 숨겨진 업무가 있다면서요. 항공기가 공항에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관계 부처에는 이제 법무부, 세관, 검역과 같은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뭐 실수로 정보가 잘못 들어가거나 누락되거나 그리고 기한 시간을 넘겨버리게 된다면 또 이것도 큰 문제가 돼서 회사에 큰 페널티가 올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네, 1,100억 대한항공 과징금 맞죠?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세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누락이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게 신입 직원이 되면 이제 교육은 얼마간 받고 어떤 업무에 주로 배치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항공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부분은 카운터 체크인 업무입니다. 실제로 OJT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뒤에 선배가 같이 서서 같이 수속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일정 부분의 또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자격을 부여받고 혼자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뒤에서 이제 선배들이 막 이렇게 막 혼내는 거 나 본 적 있거든요. 이거 죄는 안 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거든요. 그랬었죠. 저는 말로 하진 않고 그냥 눈빛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상 직원만을 목표로 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채용이 계속 뜨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지금 뭐 항공 승무원, 열차 승무원 이외에도 기업 채용들이 굉장히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또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도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업무를 알고 모르고 이 직무 역량을 자소서나 면접 답변에 담아서 하고 안 하고의 그 결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세상에 어떤 업무도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직 업무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책임감, 사명감, 자부심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준비해서 공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